일단 살리바라는 센터백, 요 정도의 센터백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죠. 이렇게 수준 높은 센터백을 원하는 팀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살리바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살리바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 살리바한테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TBR 풋볼이라는 데서 아스날이 살리바에게 구단 최고 연봉자들과 동급 계약을 추진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살리바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 요걸 보면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 포함해서 총 3번의 시즌이 남아있어요. 24, 25, 25, 26, 26, 27. 근데 이제 살리바는 아스날이 절대 자유계약으로 내보내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리바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다음 시즌 정도에 아스날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바가 주급을 어떻게 받고 있냐? 현재 주급은 19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 19만 파운드는 손흥민의 주급과 같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제일 많은 주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리바는 팀 내에서는 7번째, 프리미어리그로 따졌을 때는 한 28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리바가 뭐 엄청 적게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살리바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딱 전성기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나이고요. 센터백 치고는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한 매물 내지는 핫한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재계약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냐 요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살리바를 오래 잡아두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장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연도는 모르겠어. 보통은 4년, 5년 뭐 요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주급은 25만 파운드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만 파운드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주급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홀란드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9.5년 재계약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날이 이제 살리바를 알박기를 딱 해놓으면 이제 우리도 아르테타가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준우승했던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전력을 놓치지 않겠다. 이 정도 파워를 유지하겠다라는 걸 뭔가 토템처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살리바의 재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살리바를 재계약하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스날의 주급 체계를 지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아스날 1등 카이 하베르츠 28만 파운드, 제주스, 웨데고르, 라이스, 파티, 사카, 그 다음이 살리바입니다. 그 다음 마르티넬리고 이제 스털링은 임대라서 첼시랑 반반 부담하고 있고요. 또 베나이트, 진첸코, 메리노, 칼라피오리, 티어니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살리바 입장에서는 사실 주급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제주스가 26만 5천 파운드 받고 있는데 제주스보다는 살리바가 팀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라이스, 웨데고로 이 정도 급으로는 올라가야지 살리바가 만족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센터백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보통은 이제 팀 내에서 1위 하는 선수들 보면 보통은 공격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고 뭐 센터백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살리바가 센터백이라는 걸 감안해도 지금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한 25만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외대고로 바로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부적인 계약은 그때 가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일단 아스날 계약 상황 보면은 24-25 시즌까지 조르지뉴, 파티, 티어니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25-26까지 해서 진첸코, 토미야스, 트로사르의 계약이 끝납니다. 일단 조르지뉴, 파티, 티어니 이 선수들은 아마 FA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조르지뉴는 나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재계약 같은 얘기도 들리지 않고 아스날의 스쿼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르지뉴는 그대로 이별하지 않을까 싶고 파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아스날이 이별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 시즌에
부상 없이 좀 잘 해주다 보니까 조금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파티도 FA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어니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아직도 티어니가 아스날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티어니도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진체고, 토미야스, 트로사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나가는 흐름에 맞춰서 또 미드필더 세대 교체를 아스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르지뉴, 파티를 대신해서 일단은 수비맨디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스카이스포츠 2월 기사에서 아스날이 수비맨디 영입 마무리 단계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겨울에 계약하고 여름에 데려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수비맨디라는 선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선수는 끝까지 몰라. 진짜 옷 입을 때까지 모르는 선수라서 워낙 그 소시에다드 쪽에 충성심도 강하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서 모르겠습니다. 수비맨디는 일단은 아스날이 매우 근접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키미를 좀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키미가 이번 시즌까지 바이에른 뮌헨이랑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면 FA로 풀립니다. 근데 이제 키미의 주급이 미쳤어요. 이게 제가 파운드로 환산을 한 거거든요. 독일은 이제 유로로 받고 있는데 파운드로 환산했을 때는 31만 파운드 정도의 주급을 받더라고요. 그럼 5억 7천만 원이고 만약에 키미가 그대로 아스날로 온다고 하면은 아스날에서 최고 주급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키미가 나이도 있고 아스날이 너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FA 그러니까 이적료가 안 드는 이적 자유계약으로 올 때는 조금 더 주급을 챙겨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미가 뭐 온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주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스날이 이런 상황으로다가 수비맨디, 키미 이렇게 데려온다면 조르지뉴 파티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임밸류는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뭐 와서는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살리바를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드필더 쪽도 이제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축직목 추측으로 이제 아스날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확실한 스트라이커 영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삭 관련해서 아스날과 함께 다루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이제 하베르츠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스트라이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세슈코가 되고 있고요. 이삭도 비싸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또 이삭도 이야기가 식진 않고 있습니다. 또 아스날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원하는 거는 우승이잖아요. 그럼 우승권 왼쪽 윙어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또 최근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사우디 리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트로사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 끝나고가 아니고 다음 시즌에 트로사르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넘기려면 사실상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트로사르를 팔 생각이 있다면 여름에 넘기는 식으로 해야 그나마 이적료라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마르티넬리나 뭐 트로사르 중에 한 명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혹은 두 명이 다 정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승권 왼쪽 윙어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사카만큼의 파괴력을 가져가 줄 수 있는 내지는 득점이 가능한 그런 윙어가 영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스날이 그걸 현실적으로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 조르지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카의 배터리 문제도 뭐 계속 됐었어. 막 리스 넬슨을 써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카가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이 길기 때문에 사카를 매 경기에 쓸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은하넬이라는 자원이 이제 뉴스에서 콜업 돼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카의 배터리로 은하넬이 요 정도 성장세라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살리바를 약간 마패처럼 박아 놓는 거지. 우리 핵심 수비수 지켰다. 살리바 있으니까 진짜 진지하게 우승으로 나아갈 거다. 요렇게 좀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레알 마드리드가 뭐 아놀드도 그렇고 살리바도 그렇고 왜 수비진한테 이렇게 목을 매냐 요런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쭉 이제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리디거가 있죠. 리디거 1993년생. 지금 32살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 일단은 리디거는 실력이 있고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센터백이라는 위치를 고려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계약은 아니겠죠. 2 더하기 1 내지는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단년 계약을 좀 추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라바가 주급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알라바도 잘 써먹었어야 했는데 사실 알라바는 많이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라바도 1992년생 리디거보다 또 1년 먼저 태어났어요. 알라바 입장에서도 이거 재계약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라바를. 이제 밀리탕이라고 조금 이제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이대의 선수가 있는데 1998년생 27살인데 2028까지 계약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밀리탕이 지난 시즌 십자인대 나갔고 이번 시즌 십자인대 나갔어요. 그래서 2시즌 연속 십자인대 파열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십자인대 2번 연속 나갔으면.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센터백 1, 2, 3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또 바예오라는 선수 데려왔지만 사실 바예오도 지금 위쪽에 나열한 센터백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유일한 희망, 라울 아센시오입니다. 2003년생, 나이도 아주 나이스합니다. 22살. 그리고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라울 아센시오는 재계약하고 뭐 계약 기간을 더 늘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한 축을 오랫동안 담당할 수 있는 수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좀 기백도 있고 기세도 좋고 스타성도 있고 깡따구도 있고 약간은 그 어떤 라모스의 페페 그런 냄새가 나는 센터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울 아센시오의 지금 짝이 될 핵심 수비수, 미래 먹거리를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백을 구하는 것 중에 살리바라는 2001년생, 딱 나이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리바가 상당히 레알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이 스타일도 조합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스날 살리바가 말 그대로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라울 아센시오가 앞에서 쓸어주고, 요렇게 살리바가 커맨더 역할을 하면서 딱 요렇게 됐을 때는 센터백끼리 조합도 맞고 정말 강력한 센터백 라인을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진에는 그렇게 이적료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FA인 선수들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스날이 여기서 살리바를 재계약하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적료를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살리바를 이번에 재계약 추진할 때 재계약을 잘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리바 지킨다 그러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우리 외대고로 아직 창창해, 우리 라이스 아직 건재해, 여기에 살리바 지켰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스날이 우리 다시 해볼만 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계약이 살리바의 재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아스날이 결국에는 성적이란 부분들,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부분들을 만족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살리바든 누구든 이 우승에 대한 갈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스날이 우승하기 딱 좋았던 시즌이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은 아스날 자체가 좀 승점을 마지막까지 잘 쌓으면서 갔었던 시즌이고, 이번 시즌은 리버풀이 물론 이렇게 잘할지 몰랐지만 리버풀이 새로운 감독이 와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었던 시즌이고, 마침 또 로드리까지 시즌아웃 당하면서 맨시티가 자연스럽게 무너졌죠. 그래서 아스날이 사실 이번 시즌은 가능성이 꽤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이 나가리 되면서 참 아쉬운 시즌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바 계약이 2027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근데 살리바를 자유계약으로 아스날이 내줄 리가 없어. 만약에 살리바가 아스날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 받고 팔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시간은 이번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이 마지막 원코가 될 거예요. 왜냐면 25, 26 때 팔아야 이적료를 챙길 수 있잖아. 우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스날이 충족시킬 수 있는 시즌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좀 아스날에게 걱정거리는 일단 리버풀이 폼이 많이 올라왔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리버풀이 이번에 리그 우승 거의 확정적인데 리그 우승 딱 가져가면 리버풀이 또 지난 시즌에 돈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영입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유럽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르네 슬롯 또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보내면서 알았다. 어떻게 하면 우승하는지 알았다. 이런 노하우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도 우승했으니까 또 그런 기운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게다가 플러스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단 펩이 얘기하기로는 뭐 이번 시즌 말에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번 시즌 말에 로드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로드리까지 온 맨시티. 맨시티도 겨울에 돈 엄청 썼잖아요. 그래서 또 펩이랑 로드리랑 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 아스날이 다음 시즌에 살리바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보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수비 맨디 일단 확실히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뭐 키미가 오든 그렇지 않든 또 왼쪽 공격 자리를 어떻게 보강을 하냐 막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르테타도 지금 비슷한 과정으로 우승해서 아쉬운 것들이 많잖아요. 아르테타가 조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덜 주전에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카 같은 그런 월드 클래스 선수가 이제 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테이션 돌리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뭐 다음 시즌도 챔스 갈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여전히 다음 시즌에도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은 필수적인 거야.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좀 길러지면 리그에서 그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스날이 우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아스날 아르테타가 원하는 게 주도하는 지공이잖아. 지공이 주도하는 맛은 있어. 우리가 공 많이 가지고 공격하는 시간 많고 또 경기를 지배하는 맛은 있죠. 상대를 경기력적으로 눌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는 모델이죠. 근데 상대가 내려앉으면 뭐 제 아무리 입스위치 뭐 사우스햄튼이라도 뚫기 쉬운 건 아니야. 다 프리미어리그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1부 리그 팀끼리 만났을 때 한 팀이 템백으로 내려앉아 버리면 그거 깨는 게 진짜 결코 쉽지 않아. 우리 팀에 앙까라 메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지공으로 어떻게 보면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이제 아스날의 세트피스죠. 이 조보가 상당히 아스날 축구의 게임 모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트피스 매번 골 넣을 수는 없잖아. 운적인 요소 많고 거기서 골 못 넣으면 또 아스날이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또 테타는 역습 상황일 때 역습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역습이 테타의 게임 모델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 뺏어도 역습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소유할 때도 많은 것 같고 넬리가 코너킥은 진짜 잘 얻어냈잖아. 근데 넬리까지 없으니까 코너킥도 잘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메리노가 사실 완전한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공이 왔을 때는 처리하는 능력은 좋지만 공이 오기 전에 무언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들어서 더더욱 한계점이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플랜 B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좀 너그러운 기준을 좀 적용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 비단 아스날뿐만 아니라 맨시티도 그렇고 뭐 토트넘도 그렇고 이 플랜 A가 일단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고 나서 플랜 B가 확 다른 팀은 많지 않긴 해. 테타는 보통 이제 주전을 좀 많이 고집을 한다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 그런 멤버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게임 색깔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전이 부상이거나 없을 때는 테타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던 느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갖다나 보고 뭐 잘하면 좋은 거고 요런 느낌이 좀 들긴 해. 칼라피오리가 저기 볼로냐 때 센터백이지만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인버티드 풀백보다도 뭐 거의 반칸 정도 앞으로 갈 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서 공격적인 재능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23, 24만큼 인버티드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칼라피오리가 잔부상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느낌?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칼라피오리가 발을 좀 뻗는 편이긴 해. 그치? 좀 저돌적인 수비 스타일이 있어. 그게 근데 상위권 팀한테는 좀 치명적이야. 아스날이 강팀이랑 싸울 때는 그런 습관이 좋진 않지. 칼라피오리가 그런 수비적인 거를 좀 극복을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웨스트햄한테 그 제로드 보엔한테 골 먹힐 때도 사실 그 완비사카 크로스를 좀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뭐 칼라피오리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몸동작은 막 헛슬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 크로스 못 막아서 그게 들어간 거잖아. 칼라피오리가 순수 수비력이 조금 플러스 되면은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키도 커서 세트피스에 쓰기도 좋고 멀티성도 있고 유틸리티가 좋으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스켈리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